요즘 제 지인분들이나 아니면은 상담을 하다 보면은 요즘 세상에 도대체 어떻게 재테크를 해야 되느냐, 월급 받으면 이자로 다 나간대요. 아니 아예 그냥 스쳐간대요. 숫자만 찍혔다가 다 사라진대요. 그럼 분명히 재테크를 병행을 해야 되는데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부동산 광풍이 불어서 부동산 사면 돈을 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많이 상황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어떤 투자를 해야 되냐를 고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뭘 투자할 건데 라고 결론을 내려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주식이나 코인이나 채권이나 투자 많이 하실 텐데 같은 재테크의 한 방식으로 부동산 투자를 택하고 계시죠? 부동산 투자라고 하면은 주거용은 투자 목적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따로 분류를 하는데, 이 또한 부동산 투자의 하나일 수 있으니 따로 주거용으로 분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부동산 투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주거용, 수익형, 시세 차익형이 되겠죠. 주거용은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처럼 내가 실제 거주를 하면서 이게 시세가 오르면 더 좋잖아요. 주거용을 아무리 투자 대상으로 삼지 않더라도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앞으로 가격이 올라가면 좋죠. 그러니까 내가 어디 거주할까를 정할 때 가장 고려하는 1순위로 앞으로 가격이 오를까도 보는 게 현실이죠. 이거는 뭐 나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거용도 부동산 투자의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거고요. 수익형 볼까요? 상가,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다가구처럼 투자 금액 대비 월 임대료가 얼마 나오냐, 이게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 본다면 10억짜리 상가를 사면서 제가 현금 5억 원을 넣고 대출을 5억 원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월세가 500만 원이 나오네요. 그러면 500만 원이 다 내 수익이 아니라 500만 원 빼기 대출 이자, 그래서 얼마가 남았다. 그러면 내 투자금인 5억 원 대비해서 연수익률이 얼마나 될까가 수익률이 되겠죠. 그래서 그 수익률이 높냐 낮냐에 따라서 좋은 수익형 부동산이다, 안 좋은 수익형 부동산이다, 이렇게 나눠지게 되겠죠. 그리고 시세 차익형이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빌딩, 토지처럼 내가 사놓고 나면은 가격이 올라서 그 시세만큼 차익을 누릴 수 있는 부동산, 그거를 시세 차익형 부동산이라고 부르고 있죠. 이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동산 투자의 유형이 될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분들이 아파트 투자를 선호했기 때문에 이번처럼 금리가 인상되고 부동산 정책이 바뀌면서 타격을 많이 받게 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오게 된 거죠. 자, 부동산 투자를 조금 더 현명하기 위해서 그 한 분야인 경매라는 걸 접목해서 여기에서 조금 더 안정성을 찾고자 경매를 공부하고 이 채널을 보고 계신 거예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등 일반적으로 경매가 접목되면 좀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살 때부터 저렴하게 살 수 있어요. 살 때부터 저렴하게 사니까 내가 오늘 사고 내일 팔더라도 세금은 내겠지만 시세 차익이 가능하게 되죠. 시세 대비 싸게 샀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세 차익형 부동산으로 탈바꿈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수익형에 대해서 볼까요? 수익형 부동산이 경매를 만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상가를 샀어요. 조금 전 예를 들어드린 것처럼 10억짜리 상가를 5억을 투자해서 5억 대출 받아서 샀었는데, 이제는 그 10억짜리를 7억에 낙찰받았다고 해볼게요. 7억에 낙찰받아서 내 현금 5억이 들어가니까 대출을 2억밖에 안 하네요? 그럼 월세 받는 500만 원에서 이자를 빼야 되는데, 일반 매매로 샀을 때 5억에 대한 대출금의 이자를 내는 것보다 2억에 대한 대출 이자를 내는 게 훨씬 적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남는 금액이 많아지죠. 그러니 수익률이 급등하게 되겠죠? 따라서 수익형 부동산은 경매가 접목되면 고수익형 부동산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상가를 정상화 시켜 놓는다면은 500만 원 월세를 받는데 문제가 안 되게 만든다면은, 저는 10억짜리를 7억에 샀기 때문에 내가 사서 500만 원 월세가 나오면 10억에 다시 되팔 가능성이 있겠죠? 매도 차익도 생기게 되겠죠. 따라서 고수익형 더하기 매도 차익형이 가능하다, 플러스 알파인 매도 차익이 가능한 부동산으로 알짜 투자 물건으로 탈바꿈하게 되는 거죠. 구경꾼 영상 채널을 보면은 제가 그런 예를 많이 들어드리고 있었죠. 상가를 저렴하게 낙찰받아서 맞는 업종을 접목해서 높은 임대료를 받게 만들고, 그리고 매도해서 그 매도 차익까지 같이 거두는 이런 사례를 여러 번 보여드리긴 했습니다. 제가 수많은 상담을 하면서 앞으로 투자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대부분 아파트나 상가에서 머물러 계세요. 왜냐? 이 시세 차익형은 어렵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이에요.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생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은
아파트 투자를 해보고 아파트 투자에 성공하면 상가로 넘어오고 상가 투자까지 마스터하면은 그 다음에 토지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계세요. 토지 투자가 어렵다라고 판단하시니까 그런 건데 저는 전혀 개별적인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 투자 또한 고차원 경매가 접목된다면 어느 누구나 할 수 있는 투자가 된다로 생각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이야기인 토지에 대해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분들이 부동산 투자를 하시면서 토지를 가장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하는 건 이유가 있겠죠. 장점이 많은 만큼 단점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단점 중에 몇 가지 짚어본다면 첫 번째로 어려운 권리 분석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어렵다고 생각할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파트는 성년이 돼서 내가 빌라에서도 세도 살아보고 월세도 살아보고 전세도 살아보고 매매하려고 시장조사도 하면서 부동산 이야기도 들어봤기 때문에 편하다고 생각하는데 토지는 사본 적이 없거든요. 또 제 주변에 토지를 산 분들이 그만큼 적기 때문에 자문을 구해도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정보를 취득하는데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일반 매매로 살 때도 분쟁이 있기는 하지만 제가 보는 부동산 경매 토지 투자의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는 공부상 면적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분명히 공부상 면적으로는 1만 평의 토지를 내가 샀는데 실제 측량을 해보니까 10,000평이 안 되는 거예요. 9,000평밖에 안 돼요. 1,000평이 날라갔어요. 그래도 하소연할 데가 없다는 겁니다. 경매로 나온 물건은 이해관계자가 아니면 측량 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측량을 해보지 않고 내가 감으로 사야 된다는 이런 단점이 있는 겁니다. 일반 매매를 했다 치면은 공부상으로 가격을 정할지 아니면 실제 측량을 통해서 실측된 면적으로 할지를 정하면 되는데 경매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매수자의 온전한 부담으로 해야 된다는 게 단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게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데 명도에 대한 이슈입니다. 저희가 일반 매매로 토지를 사게 된다면 그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 지작물이 있거나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명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모두 정리가 되고 나서 그 잔금을 주게 되겠죠? 매도자에게 책임이 있다 그러면 내보내는 금액을 매도자가 내게 될 거고 매수자에게 책임이 있다 그러면 우선 저희가 매입을 한 다음에 승계하거나 아니면 명도를 통해서 내보내게 되겠죠. 그런데 경매는 그러지 않습니다. 경매로 토지를 사는데 매도자 보고 책임지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온전히 그 지상에 있는 목적물이나 점유하고 있는 사람의 명도 부담이 매수자, 낙찰자에게 있다. 이게 토지 투자의 어려운 부분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특징들의 장점과 단점만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또 여러 사례를 본다면 토지가 별거 아니었네? 오, 토지는 이렇게 수익이 나는구나 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추구하는 목표는 무엇이냐? 오늘 이야기한 시세 차익형으로 개발 호재만 찾아서 투자하던 토지를 벗어나서 고차원 경매가 접목된 토지 투자는 시세 차익형이 아니라 내가 능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매도 차익형이 냈다. 그 능동의 첫 번째 단계는 토지의 개발에 있다. 앞으로 제가 보여드릴 여러 사례를 따라오신다면 여러분들도 어렵지 않게 토지 투자 성공할 수 있다가 제가 생각하는 바입니다. 자, 어려운 시기 맞습니다. 그러나 고차원 경매를 표방한다면 외부 요인이 어떻든 부동산 정책이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바로 능동적인 투자만이 투자와 투기를 구분하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능동적이기 때문에 외부 환경의 영향을 덜 받는 안전한 투자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생각하시면서 저도 공부하면서 한층 나아가고 여러분들도 같이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